안녕하십니까. 조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법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반인도 범죄의 방조범죄까지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수정 솔티 여사님 그리고 또 김태훈 변호사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북한 체제 자체가 반인도 범죄 체제이고 이번 사건에서 영상을 떠가지고 탈북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꺾는 남한으로 가도 이렇게 돌려보낸다 라고 이용된 것은 반인도 범죄 체제를 유지 온전 강화하는 그러한 일에 이용된 것이고 반인도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로서 가장 이때까지 있었던 것 중에 극명하게 성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형식 직권 남용이라든지 살인 관계된 행위 이런 부분들 이상으로 중대한 범죄이고 이러한 반인도 범죄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법률로 실정법상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적으로 그것이 고소 고발이 다 가능한 상태이고 의지만 있으면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문명 세계와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반인도 범죄 체제인 북한의 대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독특함은 이 법치 자유문명을 통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뇌부가 반인도 범죄 체제의 편에 서서 우리나라의 자유헌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자유헌법과 법치에 반대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로 법적인 부분을 좀 적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헌법 적법 절차 파괴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헌법적 형사소송 원칙 파괴, 세 번째는 헌법 파괴, 네 번째는 이제 국가 폭력의 극치라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조이라는 영어의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 조항을 1987년 이 현행 헌법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마치 형법적인 데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헌법재판소는 초창기부터 이것이 모든 국가 자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합법 절차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건 강제북송 사건에서 조사받는 절차가 아까 전에 관례적인 7일에서 15일과 영구나 다른 하루 만에 졸속 조사를 해버렸다라는 부분 자체가 대표적으로 조사했으니까 법을 지킨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적인 실체적인 내용 정당성이 합리성이 깨져버린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의 모범에 따라 헌법 안에 형사소송 원칙을 헌법 속에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이미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형사 사법적인 부분을 통해서이고 종래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거짓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1987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 속에 이러한 형사소송 원칙을 광범위하게 도입해서 헌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이 깎여나갔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강제북송 사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또 체포 등에는 영장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는 이미 조사 단계라기보다는 체포 후에 할 수 있는 수사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런 문장 없이
체포를 전제로 하는 형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형사적인 16년 살해 혐의라는 거대한 형사 범죄를 추궁당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될 텐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시되었고 이러한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권리 고지에 대한 헌법 조항도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에 대한 격부심사 청구 당연히 무시되었고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엉터리 페이트 7, 엉터리 배에 대한 물적 증거를 도외시하면은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인위성이 없는 자백도 문제지만 자백만을 가지고 형사 범죄를 추궁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27조상 재판 청구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격부심사 청구권 등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박탈되었고 신속 공개 재판 당연히 박탈되었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헌법상 원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가보면 형사소송법은 민법이라든지 이런 재산법과 달리 개인에 대해서 심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증거의 정도를 미국 그 법의 예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강력한 단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증거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러한 강력한 수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증거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살인 혐의를 씌운다는 자체가 형사소송법 증거법상 원칙을 파괴하고 또한 불법하게 수집된 인위성이 없는 자백이라든지 함부로 자기들이 조사했다고 하면서 절차 다 무시하고 대조사하는 이런 것들은 위법 수집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증거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한 그 불법 증거들은 형사소송상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또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기타 방법에는 희망이 포함됩니다. 즉 속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자백 16명 더 자백이 있는가도 의심스럽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이 있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혹은 더 강한 불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꼬여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법상 쓸 수 없는 자백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진술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은 극히 주의하는 증거에 함부로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했다는 특수정보 즉 타인의 진술, 전문 진술입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사람을 16명 살해 혐의로 씌운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비정사실화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전문법칙,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인위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가지고 쓰는 것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자백 배제의 법칙에 위반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그리고 영장주의 재판 청구권이 위반되었고 불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심각한데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헌법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영토조합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기준 이탈 밝힌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상당수 중진 국회의원들조차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난민의 중에서 그 사안을 논한 것이 얼마나 헌법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태로워졌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실천을 자랑스럽게 불가침의 기본적인 것, 또 11조는 법 앞에 평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천부인권적인 기본적인 것, 법 앞에 평등은 다 깨졌습니다. 14조 거주 이전에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강제로 확정시켰습니다.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 60조와 69조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러한 헌법 파괴를 저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들었던 국가폭력 사건의 어느 것보다도 극악한 그러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미친 효과를 보면은 북한 주민이 억압을 탈출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오는 의지를 꺾는 것으로 2년간 실제로 탈북민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반인도 범죄 체제를 유지 온전 강화시키는 방조범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 법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우리나라에 2011년 이래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반드시 우리 사회 법정에서 반인도 범죄 방조범으로 처벌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